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N님 사연 빨리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시댁에서 큰 집안일에 저를 자꾸 부르신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저는 직장에 다닙니다. 특히 김장할 때 한번 다녀오면 며칠 몸살이 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싫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좀 참자 싶었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왜 많은 자식과 형제들 중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나만 일을 해야 하나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직장일 때문에 힘들다 말씀드려도 저한테 시간을 맞추겠다 하시고 김장 안 하고 김치 사 먹는 게 좋겠다 슬쩍 말씀드려봐도 집에서 담근 김치가 맛있다며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닙니다. 저도 머리로는 1년에 몇 번만 저 하나 희생하면 가족이 두루 편하니까 이왕이면 마음 좋게 먹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 가는 방법은요? 안 가는데 무슨 기가 막힌 제갈공명의 묘수 같은 게 필요 있겠어요?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연자님은 그게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전통이고 그게 나로 인해서 깨지면 후폭풍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두려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정말 큰일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1년에 몇 번만 참으면 괜찮으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냥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상하 관계가 있는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하는 게 상상만큼 오순도순 좋은 일이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아무리 집안일이다 해도 목표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노련한 사람들이라도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른들도 힘들고 하니까 이럴 때 아랫사람한테 마냥 다정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노하우대로 잔소리를 하게도 되고 잘 못하면 싫은 말도 저절로 나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차라리 계약관계 같은 거면 서로 조심을 하고 수긍도 해요. 그런데 가족관계에서는 이럴 때 서로 자신이 상대를 배려하는데 상대가 호응을 못한다고 느끼게 돼요. 서로 섭섭하고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서열이 낮은 쪽이 이런 경우에 더 스트레스를 받죠.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생각보다 후유증이 오래 남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게 되거나 하면 몇 달씩 그 감정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는 단 한마디 상처되는 말 들었던 게 평생 가슴에 남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그 경험을 하는 게 정해져 있다? 그게 또 다가 아니라 그 상황이 생기기 몇 주 전부터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1년에 몇 번 참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1년 내내 그 스트레스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분들, 한의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부분들 병명이 딱히 안 나오는데 되게 깊은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잘 못 쉬는데 심장 순환계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소화가 안 돼서 뭘 먹지도 못하는데 위 내시경 해보면 멀쩡해요.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목이 항상 부어있거나 그런 분들이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 더 심하면 우울증, 또 한의학에서는 화병 그렇게 대충 진단이 나오는데 이게 치료를 한다고 잘 낫지를 않아요. 왜냐면 계속 은은하게 스트레스 상황 안에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걸 몰라요. 차라리 뭔가 큰일이 터져서 놀라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그걸 잘 납득하죠.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큰일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지는 않아요. 진짜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건 지속되는 은은한 스트레스예요. 지금 사연자님도 그런 종류의 상황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두려워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냥 그렇게까지 싫은 거 안 하셔도 큰일 안 나요.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좋은 일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싫은 일은 안 하는 게 맞더라고요. 싫은 일을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건 그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한 부분적인 과정일 때 그때뿐이더라고요. 그것도 그 싫은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 좋은 일을 하게 돼도 그 가치가 희석될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고작 이걸 얻으려고 그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싫으면 그것조차 다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되게 인생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싫은 일을 안 하면서 살더라고요. 물론 그게 쉽게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힘든 일하고 쉬운 일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힘든데 그 힘든 것도 싫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싫은 걸 안 하기 위해서 좀 힘든 것도 감수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겉보기에는 좀 빡세게 산다 싶기도 한데요. 본인들의 삶의 질이 더 높고 정신건강도 더 좋더라고요. 내가 좀 참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게 은근히 보기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사연자님이 전혀 모르는 단체에 봉사도 나가는데 부모님한테 봉사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성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혼자 마인드 컨트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려면 뭔가 실제적으로도 변수가 생겨야 하는데 그 변수는 사연자님 본인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젠 못하겠다고 양해 구하시고 가지 마세요. 대신 본인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선에서 할 도리를 하고 선의를 베푸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바로 남편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남편이 아니면 아무 인연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부부가 서로 잘 지내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부부가 서로 잘 지내기만 하면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자녀 문제 이런 게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요. 결국은 해결이 되거든요. 사연자님처럼 시댁과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면 남편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세요. 이런 경우에 시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남편을 원망하면서 풀다가 사이 더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양쪽하고 다 사이가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그냥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그걸 남편이 다 알게 하세요. 어차피 사연자님은 예전에 결혼하신 분이니까 지금 시댁 우선으로 관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뒤집을 생각이 없으시면 남편이 정서적으로 충분히 내 편이 되게 만드세요. 시댁 행사에 안 가는 거,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형성한 가정을 무난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내 편이 되게 만들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겉보기하고 힘의 역학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부터 안 하겠다 하고 사연자님이 안 했을 때 시댁에서 난리가 난다? 그러면 그걸 감당하고 해결하는 건 남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사연자님이 남편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하냐면요, 나름 잘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연자님 마음 쓰시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시댁에 진심은 있어요. 그걸 숨김없이 남편한테 평소에 잘 표현하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시댁 험담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1순위가 남편인 거예요. 만약에 시댁에 절대 반항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실 수 있어요. 부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원가족에 종속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해결 방법이. 시댁과 원만하게 지내는 게 내 직업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직업정신으로 살아야죠. 그게 생계라고 생각하면 수치심이나 자존감 하락이 훨씬 덜해요. 그게 아니면 경제적 강등을 각오해서라도 독립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어요. 큰일 안 나더라고요.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 나 자신을 스스로 구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우선 나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하고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